자, 반갑습니다. 분더입니다. 가끔 리뷰를 하고 가끔 여행기를 올리는 그런 소소한 유튜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평살이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원주택을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시골까지 와서 무슨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원주택에 살면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포기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원주택에는 아파트처럼 관리 사무실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 집을 관리비를 받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내 집을 내가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요. 자잘하게 손을 봐야지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물론 집에 하자가 생겨서 건축사, 시공사를 다시 불러다가 대규모 공사를 하는 케이스는 사실상은 그다지 많이는 없었습니다. 다른 집을 봐도 시공사가 잘못을 해서 재공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들어본 적도 사실은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살다 보면은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데크가 좀 더 필요하다. 마당에 흙을 조금 엎어갖고 이렇게 조금 정원을 좀 다시 꾸며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비도 굉장히 많아지고 도구도 굉장히 많이 사야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원이 있고 마당이 좀 넓은 집들은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요. 잔디는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되고 그리고 마르지 않게 물을 충분히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잡초 뽑는 일은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50평, 200평, 250평 이렇게 마당이 굉장히 넓고 큰 사이즈의 집들을 선호하셨고요. 최근 들어서는 100평 정도의 규모의 작은 집들, 그만큼 집이 작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좀 적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참고로 마당이 굉장히 좁고요. 그나마 있는 마당도 화초와 나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고로 잔디는 3번 정도 기르다가 포기하고 돌을 다 깔아서 예쁘게 정원을 꾸며놨습니다. 특별히 이제 과실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감나무, 대추나무, 자두나무, 매실, 그 다음에 살구, 과실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과실수를 심으면 좋은 점은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거 따먹는 재미도 있고, 하지만 가을, 겨울 시즌에 그 낙엽, 어마무지하게 떨어지는 그 낙엽을 또 치워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잔디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서울에 살고 도시에 살아도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마당이 있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주차장이 있고 이런 실정에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오늘은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어떤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특별히 주말이라서 마당에서 어떤 내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당을 가꾸는 일들, 하다못해 청소를 하는 일들도 올 스탑이 됩니다. 지금은 벚꽃이 지고 이제 이파리가 다 나오는 시즌이라서 송화가루가 미친 듯이 날라들고 있는 시즌입니다. 차부터 시작해갖고 데크, 그 다음에 심지어 옆에 있는 나뭇잎 그 위에까지 송화가루가 아주 방대하게 뿌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집은 송화가루를 뿜어내는 소나무가 조그마한 놈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양은 많지 않고요. 옆집에서 날라들어오는 송화가루가 어마무지하게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싸우느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시비가 붙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어떤 힘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이 자연 친화적이어서 자연이 좋아서 왔지만 자연의 힘 옆에 무릎을 꿇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며칠 동안 많이 오게 되면은 집 주변에 물이 잘 빠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차, 한번 순차를 돌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요.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스노우 타이어, 윈터 타이어, 겨울용 타이어를 끼지 않으면 집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 모닝커피 한 잔, 이런 여유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로 바베큐를 많이 좀 해 먹는 모습을 2주를 막 하고 한 1년에서 2년까지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밖에서 보게
고기 절대로 안 먹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날씨, 이 허락된 날씨가 1년에 며칠 되지 않고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밥은 집 안에서, 그리고 커피도 안락한 거실에서 마시는 습관이 들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손재주가 없으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로 이사 오면서 목공을 조금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요 보이시는 이 책장 정도 합판으로 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데크 정도 공사할 수 있고, 저희 집에 파고라 요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화단의 난간 이런 것도 제 손으로 직접 설치를 할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때마다 목수를 부르면은 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공부 몇 가지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를 좀 더 꾸밀 수 있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배우는 분도 많이 있고요. 여기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 불러서 쓰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갈리게 되겠죠. 제 생각은 손재주가 있으시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집을 짓고 유지 보수를 한 거는 전구 한 2-3개 정도 갈았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부동전 한번 제가 손으로 직접 파서 갈았고요. 보일러에 부착이 된 윌로 펌프가 있습니다. 물 펌프가 있어야 2층까지 물이 올라오는데, 그 펌프가 고장이 나서 제 손으로 직접 자가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AS는 딱 2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본적인 공구 몇 가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직접 공구를 사서 직접 제작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구가 있고 손재주가 있으면 비용을 많이 절약하고 이 전원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네 번째, 배달 음식을 좋아하고 외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시켜 먹을 데가 없어요. 배달이 안 가는 지역이 더 많고요. 배달 음식 그 메뉴판을 봐도 뭐 먹을 게 딱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맛집이라고 소문났는데 한두 번 가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금방 질립니다. 조미료 많이 쓰고 짜고 맵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뿐이기 때문에 쉽게 2번 가고 3번 가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서 만들어 먹자, 그리고 포장을 해와서 국을 끓여 먹는다든지 밀키트를 사서 조리를 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현대사회에서. 그런 분들은 사실상 여기 와서 적응하기가 아마 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치킨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때 초창기만 해도 배달되는 치킨집도 없었고 치킨집 개수도 정말 없었고요. 최근에 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짜장면, 짬뽕, 볶음밥 이런 거는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조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포기를 하면 그만큼 입맛도 자연 친화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5번째, 도시에는 없는 그 흙먼지, 요게 조금 있습니다. 정말 도시에서는 그 시커멓고 그 분진 같은 그 까만 그런 먼지가 이제 베란다 창틀 같은 데 이렇게 수북히 쌓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환기를 시켰다고 문을 열면은 도로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진들이 이렇게 수북히 쌓이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양평 같은 이런 시골에 오신다면은 그런 모습은 좀 없습니다. 차량 이동도 좀 많이 없고 버스 다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커먼 먼지 같은 것들은 없는데, 대신 건조한 날씨가 되면 흙먼지가 날라듭니다. 흙먼지가 모래바람처럼 날라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바람, 흙먼지,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한번 흙들이 쓸려 내려옵니다. 그 도로마다 배수구가 있는 구간도 있고 없는 구간이 더 많습니다. 배수로가 없다는 거는 물이 그냥 도로를 따라서 흘러 내려가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면 도로에 흙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마르게 되면은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어제 세차를 하고 그저께 세차를 한다 그러면은 이틀을 못 갑니다. 흙먼지가 차에 이렇게 수북히 쌓여서 이렇게 좀 누렁누렁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차량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를 좀 많이 포기해야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주택에 살면은 좀 불편한 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역마다 분리 배출에 관한 사항들이 또 규칙이 까다로운 곳이 또 있다라고 해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 쓰레기를 싣고 가서 버려야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집은 저희 집 앞에 갖다 놓으면은 쓰레기차가 와서 분리수거를 다 처리해 줍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축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자연이 좋아서 이 자연 가까이 왔는데 자연의 힘을 거스르기에는 인간의 힘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요즘 날씨가 급변하고 너무 춥고 너무 덥기 때문에 시설 관리에 좀 힘을 많이 써야지 됩니다. 에어컨 관리, 보일러 관리, 냉난방 상태, 이런 거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에너지를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과 땅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약간 좀 미니멀한 라이프를 즐겨야지 되지, 여기서 무턱대고 넓은 집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청소부터 관리해야지 되는 면적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하다 지쳐서 대부분 2년 만에 철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힘들다,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전원 라이프, 자전거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영상 꾸준하게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